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성, 파마사, 지혜청, 천연, 할로우, 귤청, 자몽청, 스트로베리 청이라든지 체리청, 각종 이런 것이 있는데요. 청이라는 것은 물을 좀 많이 탄 상태고요. 잼이라는 것은 물을 좀 그렇죠. 완전히 졸여가지고 물이 이제 증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다 이렇게 해서 계피를 넣어서 어떤 과일청과 과일잼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이걸 기반으로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을 넣고 끓여서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이렇게 물 넣고 설탕 먹여갖고 증식한 걸 투입을 시킨다 그랬죠. 그것을 식힌 다음에 투입 아니면 있겠죠. 이렇게 빵만 있을 때는 다 죽어버리니까 식힌 다음에 투입된 것을 넣고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어서 같이 담궈줘요.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줍니다. 이 방법은 막걸리 만들 때, 포도주 만들 때, 또는 뭐 이렇게 다른 과실주 만들 때, 매실주 만들 때, 맥주 만들 때, 또는 이렇게 소주, 위스키 만들 때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만드는 것을 그 방송가에 이렇게 이장호 씨가 시골마을 이장호 씨 하시던데 방송 프로그램에 제거 식품 기술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의도가 방송에 노출시켜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제가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술 시장은 이제 전 세계 2조 달러 육박합니다. 근데 그거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가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만약에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상적으로 그냥 진짜는 아니에요. 들었다 그러면 그 돈 내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하지 대기업도 강제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다른 사람에게 입 닥쳐 전체를 다 강제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힘든 법이죠. 네. 그런 힘이 있으면 모를까. 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술 만드는 것을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백종원 씨하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기 나 혼자 산다 뭐 이렇게 자 출연진들이 거기 들어간 그분들이 들어간 데는 다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제스키 식품 기술을 전참 씨도 하고 그 다음에 편수도랑도 하고 당나귀기 전현무 시간에 이분들이 겹치나 봐요. 출연진이. 그걸 제거를 하시더라고. 셰프 냉장고로다가 이렇게 셰프분들도 하시고 그래서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담. 저는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적재산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 제가 외국에 기술 팔았을 때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못 판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도 하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안 맞습니다. 그쪽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절대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지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시지 마세요. 전화. 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스팸 처리합니다. 수신 차단시키고 목적과 의도가 너무 이렇게 그렇게 방송에 제 기술을 무단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무단으로 계속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자꾸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시상권은 민영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에다가 계피를 넣어서 이렇게 계피 시럽을 이렇게 했죠. 과일청 플러스 계피 이렇게 해가지고 시럽을 만들거나 일종의 그 청은 시럽이죠. 또는 잼도 거기다가 해서 빵 발라먹는 거 계피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거기다가 이제 마요네즈를 넣어준다든지 과일청과 과일잼에 또는 그 생크림이 휘핑크림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막 하면 맛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요네즈나 또는 토마토 케찹 또는 땅콩 버터를 가루로 만드는 한 또는 이런 생크림과 휘핑크림을 가루로 만드는 한 그 다음에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가루로 만드는 이것도 음식에 첨가할 때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넣고 끓여서 탄산을 넣어서 탄산음료로 만든다라고 그랬는데요. 수정과 같은 것도 수정과 청, 수정과 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식혜청, 식혜잼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홍시청, 홍시잼. 제가 동치, 수정과하고 식혜 이런 동치미 같은데 탄산을 넣어서 탄산수로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볶은 귀리 같은 거 또는 방앗깻잎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물을 끓여서, 방앗깻잎이 몸에 되게 좋죠. 동물의 사료에다가 넣고 밭에다가도 뿌려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고 비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방송가에서 하지 마세요. 비료 사업도 하시던데 보니까 봤어요. 이렇게 개그맨 분들에게 유재석 씨도 나오고 자연인 윤택 씨도 나와가지고 비료 파는 거 봤어요. 제 기술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앗깻잎을 넣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비료, 그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균은 식물 같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이렇게 소금기가 잠깐 넣는 야채 종류라든지 달걀 껍데기 이런 것들, 또 뭐 음식이 좀 소금기 있는 거 들어가도 좀 씻으면 되니까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를 넣고, 부직포에 빵 만든 이스트를 넣고 식혀서 액상비료, 다른 영양제도 첨가시킬 수 있어요. 액상비료로 만들고, 또는 영양제 첨가시키면 좀 더 풍성하겠죠. 이렇게 인공적인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액상비료 또는 그것을 고용비료 또는 땅에다가 뿌려서 땅과 섞어가지고 토양을 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소금기가 있는 것은 좀 씻으면 돼요. 씻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다른 음식물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기반은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땅을 버려서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내가 그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으면은 이게 이렇게 해결될 거다라고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하고 젖산하고 소금의 결합. 아니다.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의 결합을 해 냉장고 탈취제 만든다. 페브리치처럼 해서 이것을 액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베이킹 소다, 젖산, 설탕의 결합으로 모기 끈끈이, 그 다음에 초파리 끈끈이, 쥐 끈끈이 이름 만들듯이, 그 다음에 바퀴벌레, 쥐 끈끈이에다가 치즈, 인공적이든 천연적인 치즈 냄새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은 잘 잡힙니다. 그래서 모기 이렇게 베이킹 소다, 그 다음에 젖산 설탕을 액상으로 만들어 갖고 모기에게 빠뜨려서 불빛으로 유인해도 되고요. 액상으로 만들어 하거나, 또는 사과식초나 모든 식초 종류가 있어요. 식초 종류에다가 아니면 빙초산도 괜찮아. 이게 잡을 때는 모기나 이렇게 초파리나 이런 거 잡을, 초파리는 잘 잡혀요. 빙초산도 괜찮아. 빙초산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빙초산 플러스, 아니면 그냥 사과식초나 모든 식초 플러스 설탕 이렇게 하셔도 되고, 빙초산도 살 수 있어요. 잡는 용이니까, 초파리 건강용이 아니라서. 빙초산, 사람은 좀 빙초산은 좀 적합하지 않은데요. 빙초산 플러스 설탕을 해가지고 초파리 잡는 쪽으로 들어가면 초파리 잘 잡힙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러면 진드기 잡힐 때는 베이킹 소다하고 젖산 또는 설탕의 결합으로 하거나, 베이킹 소다 설탕만으로도 가능하다 또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진드기 같은 건 해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이킹 소다 단독으로 이렇게 물에 녹조끼거나 홍조끼일 때 뿌리면 다 죽는다. 제가 빗물에 우리 집에 옥상에 물 차 있을 때 다 뿌려봤더니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기 유충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짜로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공짜로 쓰시라. 그 다음에 불 끌 때 이거 탕탕탕 이걸로 끈다. 그래서 길게 만들고 산불이나 집안에 불도날 때. 그래서 이걸 했더니 방송가에서 이게 중간에 이거를 안 하고 이렇게 쇠스랑처럼 만들어 갖고 산불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걸로 이렇게 막힌 거 이런 걸로 땅땅땅 두드려서 불을 잘게 쪼개서 꺼트려야 됩니다. 풀밭에 불 붙을 때 이게 진짜 짱 잘 잡혀요. 다른 거는 절대 안 잡힙니다. 이걸 전 세계적으로 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막힌 걸로 해야지, 이렇게 뚫린 걸 하면 안 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쇠수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산불 정리하시다. 이거는 두드려서 끄는 용이다.
모양과 형태는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있으나 이 형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손잡이는 뜨겁지 않아야 되죠. 손잡이 잡을 때. 그 다음에 리튬 전지라든지 화재 잡을 때 흙으로 덮어주면 산소가 차단돼서 완전히 꺼진다. 산불 잡을 때도 그렇고 집안에 화재 날 때도 흙사업, 그래서 소방대로 흙사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에다가 질소,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하면 잘 꺼진다. 이런 소화기 사업도 하시면 안 돼요. 소화기 끝에 나오는 플라스틱 주둥이를 약간 길게 만들어주면은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서 유독가스를 흡입을 해서 외부로 빼는 걸, 진공청소기 모터를 여러 개를 달면 빨리 신속히 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 소방용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하지 마세요. 모터 여러 개나. 양수기 물 홍수 났을 때 양수기를 여러 개로 이렇게 모터를 달아서 하면 호수도 당연히 여러 개겠죠. 물이 신속하게 빠진다. 이 기술도 하시면 모듈로 뭐 2개짜리, 3개짜리 뭐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선풍기 같은 것도 바람을 한두 군데, 두 군데,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 주면은 선풍기 이제 복대가 되고, 이걸 이제 제트 엔진에다가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제트 엔진, 비행체 제트 엔진이나 또는 자동차 연소실 또는 배 연소실에다가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거기다가 내부 넣어주거나, 또는 공기 탱크를 공기 탱크라는 거죠. 공기 연료 탱크, 공기 탱크 할 것이 공기 탱크를 넣어서 거기서 압을 조절해서 연소실에 넣어주는 방식을 하면 터빈 구조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되게 싸게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압을 세게 해서 넣어주면 제트 엔진이 됩니다. 터빈 구조를 세게 해서 바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공기 탱크로 받아들여서 세게 내뿜는다. 송풍기가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기 탱크에서도 공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압을 세게 해서 내뿜어줘서 공기 연소실에 넣어주면 그게 이제 제트 엔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체나 배, 자동차에다가 공기 탱크에서 압을 조절해 넣는 방식을 하시면 이게 획기적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받아들여서 내뿜어준다. 송풍기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이렇게 되게 빠르게, 그렇죠. 엄청난 압이 생기겠죠. 낙엽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여러 군데 쓸 모터를 여러 개 난 송풍기. 그럼 진공청소기는 반대로 빨아들였을 때 2군데, 3군데, 여러 군데로 내보면 이것도 이게 진공청소기 압이 세집니다. 이 원리를 따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정용 진공청소기에다가 현재보다 변경을 시키면 간단합니다. 여러 군데를 그 바람을 내보내면 이게 세지는구나.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동차나 그 열이 나는 냉각 방식에 있어서 저기 군산대학교인가 어디 있은가 하실 텐데 하시지 마세요. 저기서 IT니까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나중에 다 문제 돼요. 이제 얘기만 해놓고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거기 있는 열을 갖다 신속히 뽑아내서 열이 정체되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전체가 뜨겁게 그러고 온실 효과가 생겨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신속히 빼버리죠. 컴퓨터 같은데도 데스크탑 같은데 위에다가 환풍기식으로 팬을 달아서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내뿜자, 또는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이제 환풍기 같은 거 정해진 역회전을 통해서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하거나, 거기다 부지포 필터를 좀 줘가지고 공기도 정화시키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겨울에 춥지 않게끔 이렇게 한일 어떻게 환풍기든 어디든 하지 마세요. 신일이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칸막이를 넣어. 겨울에는 추우니까 칸막이를 넣어서 닫는 이런 것도 같이 세트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풍기를 이렇게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넣으면 2개 세트나 4개 세트로 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전기를 양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 강중량을 만들 수 있고, 이건 선풍기에서도 전기양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 강중량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조명에서도 전기양을 어떤 방식으로 소켓이든 형광등이든 LED 전기, 자동차 전조등이든 군의 조명이든 간에 이렇게 전기를 약하게 주느냐 강해 주느냐, 많이 장중량으로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빛을 밝기를 틀리게 만드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간단하게는 이렇게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에서 이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은 되게 유용합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서라고 해서 이렇게 같은 두께다 그랬을 때 어떤 때는 하나짜리 있고 어떤 때는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 그러면 하나에서 갖다 하나에서 어떤 데 4개짜리. 그래서 전기양을 각각 하나짜리에게만 흘려주든지 2개짜리에 흘려주면 3개짜리 흘려주면 균등하게 딱 전기를 정확히 보낼 수 있잖아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라고 했을 때 하나에 10이 흐른다 그러면 10이 흐르면 2개 흐른 놈한테 하면 20이고 3개 흐른 놈한테 3개짜리에 넣어주면 30이고 4개짜리면 40이다 5개짜리면 50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동일한 두께면. 그럼 전기양을 일정하게 정확히 보낼 수 있겠죠. 아니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10단계로 해서 정확히 두께를 따라 전기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 있어서 방산기술, 예사 레이더라든지 방산기술이라든지 모든 산업기기에 다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 같은 데도 확성기 같은 데 전기 또 모든 가전제품에 상관없이 모든 것은 전기양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파워를 스피커는 소리겠죠. 파워를 강중력으로 이런 조명도 강중력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빛을 모든 가전제품 미 원리를 담으시면 제 기술이 된다. CPU나 반도체 또 전자기판에 전기양을 강하게 주고 약하게 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파워뱅크 같은 데도 이런 배터리가 5개, 10개 있다 그러면 그게 YTN에서 파워뱅크 회사에서 멋대로 쓰시던데 제 걸 보신다는 건데 그래서 모듈로 이게 이제 자동차 연료 전지도 제가 10개나 5개로 분할하자 그렇죠. 납축 전지도 해결 분할하고 건전지도 이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일반 건전지도 2차 전지, 1차 전지 상관없이 파워뱅크 같은 데도 배터리가 5개 있다 그러면 5개 전기선을 각각 빨리 충전되고요. 자동차 연료 전지도 5개나 10개로 분할하면 전기선은 각각 빨리 충전돼요. 네, 그 안에 이제 모듈이 이제 안에 이렇게 5개짜리 모듈이 추가로 이 안에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모듈로 5개가 작은 배터리가 달려있던 그 안에도 이게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그럼 빨리 충전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언오프식으로 해서 전기선을 5개다 10개다 그러면 1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갖다 3개에서 갖다 이게 이제 전기 창고라고 합시다. 그러면 10개에서 갖다 쓴다든지 해서 많이 물량을 갖다 전기 물량을 넣어주면 전기양을 넣어주면 파워가 세지죠. 그러면 받아들일 때 모든 강한 전기부터 약한 전기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되겠죠. 병렬사기 얘기했죠. 자동차 수백 대 지나가는데 좁은 골목길 하나 딱 한 대 지나가는 그 전기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구리선이 얇은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병렬사기가 된다고. 그것을 갖다가 전기선 아니 구리선 아주 두꺼운 놈으로 하든가 1개짜리 동일한 이렇게 전기선이 하나짜리다 그러면 구리선이 그거를 10개 10 자동차 얘기하자면 8차선 10차선 10개로 늘려버리고 그래서 작은 전기부터 큰 전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이 수용 구조에 있어서 좁은 골목길 하나만 딱 차 한 대만 통과할 걸 수용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병렬 사기 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이게 참 이렇게 병렬 사기를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살았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요. 실험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파워뱅크에서도 5개다 10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1개에서 갖다 쓸지 10개에서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4개 5개까지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25V, 30V, 60V, 110, 220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 이런 감압하고 증폭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피커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소리를 약하게 하고 강하게, 조명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명의 빛을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 뜻이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뱅크 회사에서 이 기술을 쓰시던데 이게 굉장히 큰 기술이에요. 전 세계 모든 CPU, 반도체 기주와 또는
네, 그래서 여기 아프리 CPU도 이거 설계를 전기양을 강하게 주냐게 이거 들어가고,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도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도 이렇게 왼쪽에는 20 전기 주고, 여기 40 주고, 왼쪽 다리에는 30 주고, 오른쪽 다리에 70 주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전기를 보내야 되게 기술이 이제 들어가요. 어떤 동작을 취하거나 무게를 들 때 무게를 측정해서 데이터 학습으로 해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동작을 이제 자동으로 해서 빠르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제 기술인데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섬세한 동작도 저도 무쇠를 때 그렇게 부분적으로 똑같은 힘을 주지 않고 틀린 힘을 줘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기술을 도입하자는 거죠. 저도 무쇠를 때 그거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줘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무쇠 이 로봇에 적용을 하고, 그때 이제 전기양 어떤 동작이다, 어떤 무게를 든다. 그러면 이거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전기가 여기 데이터 학습으로 딱. 자전거 처음 탈 때는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오래 타면은 묘기 부리죠. 그럼 이거를 자동 프로그램으로 넘겨가지고 그것을 동작을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빨리 한다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동작을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럼 자연스러운 동작이, 인간의 동작이 로봇에 구현될 거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배터리가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서 10주고 20주고 이제 부위별로 이때 배터리를 한 개에서 갖다 쓰냐, 두 개에서 갖다, 세 개에서 갖다, 네 개에서 갖다, 10개 갖다 쓰냐, 이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왼쪽에는 적게 주고 오른쪽에 막게, 프로펠러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하시던데, 프로펠러 왼쪽에는 작게 주고 오른쪽은 어쩌면 자세를 제어한대. 이 로봇도 자세를 제어하거나 할 때, 로봇이나 비행체나 배 같은 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자기 몸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틀린 정기적인 힘을 주는 이 기술을 통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머리에도 틀린 힘을 주죠. 틀린 힘을 우리 몸에 각각 부분적으로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게 돼 있다. 자세 제어에 있어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특정 부분 A 이 지역에 왼쪽, 그럼 우리 한글로 하면 이쪽 왼쪽에, 여기 왼쪽에 A-E 지역에 전기를 강하게 준다. 여기는 좀 약하게 준다. 이 부분적인 곳에조차도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로봇 기술에서 이 기술을 꼭 필수적으로 사용할 거다 하시면, 인간처럼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섬세한 동작이 가능한, 지금 좀 투박하죠, 로봇이. 섬세한 동작이 가능한 이 기술을 위해서 그러면 손가락 움직임 같은 건 다 아주 섬세해야 되죠. 바늘 집을 때도 이렇게 깰 때도 틀리고, 동작마다 아주 섬세하게 집어야 될 때가 있고, 강한 힘을 줘야 될 때가 있다. 무게를 들 때도 그렇죠. 무게를 100kg짜리 들 때는 좀 더 많은 10kg짜리 들거나 500g짜리, 3g짜리 들면 적은 힘만 주는 겁니다. 이거 드는 데는 이 정도 힘이 들고, 이 정도는 이 정도 힘이 들고, 아주 무거운 것을 들거나 이 정도 이렇게 힘을 들고, 그렇죠. 이거는 종류별로 다 틀리다는 거죠. 종류별로 이 무게를 인식해서 자동 프로그램을 넘겨서 다음에 들 때는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이렇게 빨리 전기양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왼쪽에 20 주고 30, 오른쪽에 30 주고 왼다리에 30,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그러면 굉장히 모든 동작을 빨리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 이론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 로봇에서 이거 안 쓸 수 없어요. 그냥 필수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때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 제어에도 현대기아차에서 쓰시는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가변, 비행체 프로펠러는 가변으로 오른쪽 아래다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려내렸다, 그것도 현대기아차에서 쓰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제 기술인데,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 전지를 여러 개로, 열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 개로 분할해서 5개다 10개다 그러면 온오프식으로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네 개에서 10개 갖다 쓸지, 5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갈까. 그러면 전기양을 적게 주면 적게, 이제 이런 것은 적게 빛이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적은 속도가 날라고, 저속도. 이것은 많이 주면 강하게 빛나고, 그러면 그 자동차도 강하게 달릴 수 있는, 전기양을 많이 주는 따라서 모터를 팍팍팍팍 빨리. 우리도 그렇게 하죠. 힘을 많이 빠르게 달릴 때는 힘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약하게 될 땐 천천히 이렇게 힘을 적게 주죠. 여기에서 이 방법을 도입을 하자는 거죠. 자동차 연료전지에도. 그래서 변속기 없이 여기서 속도를 조절한다. 모든 선풍기나 환풍기 돌릴 때도 앞으로 전기양의 강중량을 따라서 스피커나 가전도기도 확성기 할 때도 전기양의 강중량을 따라 이런 빛도 전기양의 강중량을 따라서 줘서 그렇죠. 파워를 약하게 줄 것이냐 약하게 그에 따라서 이것은 조명, 빛이 약하게 나오고 강하게 나오고 스피커는 소리가 약하게 나오고 선풍기는 약하게 돌려주고 강하게 돌려주고 자동차는 약하게 달리고 강하게 달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비행체 프로펠러에도 이 전기양을 약하게 주면 강하게 주고 환풍기 같은 데도 약하게 주면 강하게 주고 모든 가전과 모든 산업기기에는 이 기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쓰시면 CPU 구조와 전자기판, 기판 구조에서부터 명령 구조에서부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자기판에서 이런 CPU 명령 구조에서 이렇게 꼭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신범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YTN의 파워뱅크 회사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는데요. YTN의 제 기술 한 70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20몇 개가 광고를 내셨는데요. 주한미 대사관도 저한테 광고 내시고 주한미군 활동을 보도하시고 또 오스트리아 관광청 이런 데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 네이버 다 제 기술 나와. 하나 하나 뭡니까 천문가 그거 파셨죠. 저기 어딘가 사우디 중동 쪽에 팔았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도 광고하시고 LG도 현대기아차도 다 제 기술이 나옵니다.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나오고 카이스트 지적재산권협회는 광고를 걔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국가기관이 광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후부터 지금 YTN의 제 기술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플라스틱 창문 보석상 턴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창문 갖다가 덧대자 유리창 깨지고 플라스틱 안 깨진다. 플라스틱 모든 가정의 창도 플라스틱 창 다 덧대고 단열도 되고 했더니 YTN 그대로 보도를 내시고 서울시에서는 유리창에도 유리창을 덧대는 난을 하시더라고요. 비상벨 시스템도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시고 대기술마다 다 거기 갖다 쓰시면 어떻게 해요. CCTV도 제가 가로 세로 높이로 CCTV나 모든 카메라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냐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 없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이런 걸 구분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 이런 것들은 가전총 로봇 같은데 자율주행 차량 또 드론 이런 로봇과 가정용 로봇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자기가 카메라로 실내로 촬영하면서 좌표와 수자를 스스로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하고 이렇게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책상 다리 사람 입체면 벽 이런 부딪히지 않고 피해서 기동하는 청소를 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 같은 것도 눈, 코, 우리가 사람을 가깝고 모습을 보고 알거나 체격을 보고 알거나 또는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물도 이거는 플러그고 이거는 열쇠고 이런 그렇죠. 열쇠고 이거는 건져지고 입체냐 아니냐 어떤 모양의 물건이고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센터나 편의점 마트에서도 우리가 고객님이 몇 개 집으면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카메라도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고 관리도 한다고 계산대에서 자동 계산까지 해준다고 그랬죠. 고객님이 엉뚱한 대로 가져가시면 경보 울리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래서 카메라 인식으로 이제 모든 걸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리 같은 것도 이렇게 자동차나 사람 이런 거 크게는 대동소이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 데이터 학습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이렇게 그 센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카메라 인식으로 다 해버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드론이나 이런 데는 부대 감시할 때도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탑재를 해서 양안 작전을 가능하게 하고 전파를 쏴서 군의 거는 좀 출력을 좀 높이셔야죠. 그래서 카메라로만 감시하지 않고 전파로서 사람 탐지하거나 또는 거기다가 무기 탐지하는 전파, 그러니까 사람 탐지하는 전파 두 가지를 같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 탐지라든지 하나는 사람 탐지.
뭐 하나는 적외선, 뭐 마이크로 점퍼 외부도 될 수도 있고, 뭐 전파의 종류는 많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음파, 이런 다른 종류의 전파를 같이 섞었으면 융합열이 일어나서 시상했다가 비행체에서 조사를 했다. 차량에 해도 돼. 이렇게 사람들 눈, 코, 다 타버린다고, 죽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되게 견딜 수가 없다고. 모든 다른 종류의 전파가 융합됐을 때 강한 융합열을 나타낸다. 그래서 레이사 레이더에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서 레이더 같은 공격을 기판에 강한 열이 발생해 기판을 태워버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자전할 때 씁니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드론 같은 데나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드론 이렇게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두 개를 탑재해서 야간 작전도 가능하게 하고 전파를 통해서 경보하는 이런 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카메라는 보지 않고 숨어 있는 적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 부대 감시할 때도 휴전선이다. 부대 감시할 때도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해서 전파로 이렇게 경보를 해서 사람 눈으로 일일이 못 보죠. 그래서 그것을 경보를 내린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적 탐지, 금속 탐지, 무기 사람 탐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박쥐가 초음파를 쏴서 사물을 분별하듯이 다양한 종류의 초음파가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종류의 전파, 초음파는 거리가 좀 짧으니까 다양한 류의 전파를 통해서 열화상 카메라에게 다른 사물도 인식하게 해서 열화상 카메라 플러스 사물을 인식에 대해서 다른 사물도 같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표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얘기했었는데요. 디지털 전파로, 그러니까 전파로, 전자현미경 할 때, 사물을 갖다가 잘 분별을 못 한다 그랬죠. 이게 뭐 색깔을 분별을 못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일반 광학 카메라를 같이 동원을 해서, 그 색깔만은, 광학 카메라가 좀 해상도가 좀 떨어져도, 이것을 색깔만을 분별하면 전자현미경 플러스 전파로 만들어주는 전자현미경 플러스 광학현미경 구조하면 그 색깔을 자연 색깔을 그대로 입혀주면 되니까요. 그 정도만 분별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 플러스 광학현미경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 준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그러면 현미경만 하는 하지 않고 망원경 이렇게 그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영상 레이더로 가시잖아요. 이 레이더 같은 데서도 그렇고 다른데 이렇게 일단 망원 카메라로 과학적인 렌즈 플러스 디지털 전파 이렇게 전파로 쏴가지고 어떤 그 화면을 넣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키는 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모든 색깔이라든 사물의 모습은 대동소이하니까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사람 뭐 나무, 뭐 건물 색깔, 건물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다는 거죠. 아까 전 열화상 카메라도 박쥐가 초음파로 사물을 분별하듯 여러 개 초음파 아니더라도 다양한 전파를 사용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플러스 해준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열화상 카메라는 보통 열을 탐지해서 화면을 표시하는데 두 가지로 결합된 구조라면 되게 상업성으로도 괜찮다. 이게 상업적인 용도로도 군사적인 용도만이 아니라 이것처럼 디지털 전파 플러스 광학 렌즈를 같이 결합한 이런 형태의 영상 감시 장비 또는 카메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망원 카메라였다. 그러면 디지털 전파를 쏴가지고 디지털 전파를 뭐 레이더에서 보통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단 영상 장비에서 디지털 전파를 쏴서 밤에도 얻을 수 있어요. 디지털 전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전파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 이래도 되고 그래서 디지털 전파 플러스 광학 렌즈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선물을 보면 좀 더 그 색깔도 정확히 표시할 수 있고 사실감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결합한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것도 함부로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시다. 네네.